노다지 썰전. 오늘 저희가 다룰 기업은 바로 미스토 홀딩스입니다. 그 휠라 코리아로 아마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요. 글로벌 브랜드를 여럿 인수하고 또 올해는 휠라 홀딩스에서 미스토 홀딩스로 사명까지 변경하면서 이제는 그야말로 여러 브랜드를 거느린 멀티 브랜드 포트폴리오 기업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는 이 미스토 홀딩스의 미래 전망을 두고 좀 다른 시각에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뭐랄까, 실적 개선을 발판 삼아서 정말 성장 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좀 우려되는 부분들, 예를 들어 미국 사업 재진출이라든지 중국에서의 신사업 같은 그런 불확실성 속에서 좀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인가, 이 문제인데요. 저는 일단 긍정적인 성장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그럼 반대로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그리고 여러 불확실성에 좀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제 관점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미스터 홀딩스가 여러 면에서 좀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국내 사업을 보면 3분기가 보통 패션 업계에선 비수기잖아요. 그런데도 매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발 카테고리, 이쪽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9월 말에 열렸던 그 2025년 화이트 오픈 테니스 행사, 이것도 작년보다 관람객이 무려 35%나 늘면서 이 회사가 테니스 분야를 강화하려는 전략이 제대로 먹히고 있구나, 이걸 보여줬죠. 네, 그 행사는 반응이 좋았던 걸로 압니다. 네. 그리고 또 에샤페 같은 라이프스타일 라인 확장이나 자사몰, 무신사 W 컨셉 같은 직접 판매하는 프리미엄 D2C 채널을 강화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좋은 신호라고 보고요. 그리고 미국 법인, 이 구조조정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면서 과거의 어떤 재고 부담 같은 걸 덜고 다시 시작할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 이것도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 중국인데요. 기존의 마르디 브랜드 종료는 사실 예정됐던 수순이었고, NLR이나 레이브 같은 새로운 캐주얼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베이징, 상하이 같은 주요 일선 도시 중심으로 매장을 지금 총 60개까지 늘리고 있다는 점, 이것도 주목해야 합니다. 경영진의 그 현지 네트워크를 잘 활용해서 연간 기준으로는 흑자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도 성장 기대감을 높이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우선 국내 사업 말씀하신 대로 3분기가 비수기인 점도 있지만 이제 가을 겨울 시즌 신제품 반응은 이제부터 좀 지켜봐야 하는 단계고요. 신발 외에 다른 카테고리의 성과는 아직 그렇게 뚜렷하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회사가 비용 관리를 상당히 엄격하게 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확장에 좀 제약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비용 관리 측면에서요. 네. 그리고 미국 법인, 구조조정을 마쳤다는 건 물론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사업 자체는 여전히 일시 중단 상태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방식으로 다시 진출할지, 또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이게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2023년 2분기에만 291억, 3분기에는 255억이라는 정말 큰 적자를 냈던 곳이거든요. 심지어 올해, 그러니까 2025년 3분기까지도 비용이 계속 발생하면서 흑자 전환이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 실적을 반드시 좀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확인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중국 사업 역시 그동안 주력 매출원이던 마르디 블렌드가 바로 지난달 10월 말로 종료되는 건 이건 상당한 리스크 요인입니다. 새로 내놓은 R&R, 레이브 같은 브랜드들이 과연 그 빈자리를 잘 메울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고, 성장 속도도 회사 표현을 빌리자면 천천히 늘려나가고 있는 수준이라 약간 더딘 감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적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고요. 마지막으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봐도 회사가 이익 변동성을 이유로 명확한 주주 환원율을 설정하기보다는 최소 주당 배당금, 그러니까 DPS를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보면 회사가 스스로 미래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다는 신호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네, 일리 있는 지적입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쟁점, 미국 시장 재진출 문제부터 좀 더 짚어보죠. 저는 그 구조조정 완료가 과거의 부진을 털어내고 정말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열었다고 보거든요. 특히 재고 문제가 해결되면서 재정적인 부담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점, 이건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부분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구조조정 완료에도 불구하고 사업은 여전히 일시 중단 상태이고 구체적인 재진출 계획이나 시점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그 막대한 손실 규모를 생각하면 성공적인 복귀가 이게 말처럼 쉬울지 여전히 좀 불확실한 과제라고 봅니다. 단순히 재고 정리를 넘어서서 실질적인 재진출 계획이라던가 준비 상황 같은 게 구체적으로 나온 게 아직은 없지 않습니까? 네, 물론 구체적인 계획 발표는 좀 기다려봐야 할 부분이겠죠. 다음으로 중국 신사업 성장 동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죠. 저는 마르디 종료는 어쨌든 예상된 수순이었고 R&R, 레이브 같은 잠재력 있는 신규 브랜드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험 많은 경영진의 현지 네트워크,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베이징, 상하이 같은 핵심 대도시에 집중하는 오프라인 전략과 또 온라인 채널에서의 강세,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라고 생각해요. 혹시 그 핵심 브랜드 이탈을 리스크로 보시는 건데 신규 브랜드의 초기 성과나 시장 반응이 뭐 구체적으로 부진하다 이런 근거가 있을까요? 말씀하신 부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핵심 매출을 책임지던 브랜드가 사라지는 건 분명히 위험 부담이죠. 신규 브랜드의 성과는 아직 시장에서 제대로 검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성장 속도 역시 현재로서는 빠르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오프라인 매장을 주요 도시에 60개까지 늘리는 것 자체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엔 아직은 좀 이르다고 봅니다. 그럼 국내 휠라 브랜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테니스와 라이프스타일 중심으로 성공적인 변신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평가합니다. 특히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발 부문의 강세와 아까 말씀드린 D2C, 즉 직접 판매 채널 강화 전략, 이런 것들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 좋은 발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글쎄요, 그 점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계절적인 비수기 영향도 있었고 신발 외에 다른 부문의 성과가 얼마나 좀 뒷받침될지는 계속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미스터홀딩스로 사명을 바꾸긴 했지만 여전히 휠라라는 단일 브랜드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은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포트폴리오 다각화라는 게 정말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저는 국내 사업의 안정화 그리고 미국 법인의 부담 해소 또 중국에서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 이런 긍정적인 변화들을 통해서 미스터홀딩스가 멀티 브랜드 기업으로서 성장 기반을 잘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미국 시장 재진출의 그 불확실성, 또 중국 시장에서의 브랜드 교체라는 과도기적인 상황, 그리고 여전히 높은 휠라 브랜드 의존도 같은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중한 시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미스터홀딩스의 미래, 이처럼 긍정적인 시각과 또 신중론적인 시각 양쪽에서 모두 분석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외에도 더 깊이 들여다볼 지점들이 분명 많을 겁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오늘 나온 다양한 관점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해 보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